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어제 이제 한 분이 이제 군무원, 지역인재가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지역인재라는 것 자체가 구급에서는 이미 이제 활성화가 되어져 있었는데, 군무원 쪽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역인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시험이 올해 한번 치러졌고, 이게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뭐, 혹은 뭐, 관심을 많이 못 받은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이제 군무원 시험에 대한 해설 영상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요청도 주셨고 해서, 군무원 2025년 제1회 군무원 지역인재 한국사를 해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나라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나라에 대한 특징. 여기서 핵심은 부왕과 준왕, 그리고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명입니다. 고조선이죠. 고조선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책화 같은 경우는 동해, 2번의 제가회의는 고구려, 3번의 광구검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당한 건 역시 고구려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또한 여러 나라 쪽의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왔는데 핵심은 오곡 그리고 영고입니다. 자, 오곡을 제가 포인트하고 잡은 이유는 많은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부여와 관련돼서 오곡이 자라기에는 적당하다. 오과는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조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곡과 오과라는 표현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고, 오곡이 자라기에는 적당하나 오과는 나지 않는다. 이 표현 자체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부여라는 특징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이제 연고가 등장했기 때문에 요거를 캐치하셔도 상관없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만 나와 놓고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대비하셔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보면 허를 죽여서 그 발굽을 치고 기륭을 점친다. 이걸 우제점복, 우제점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도 이제 부여에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연계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정답을 보면은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해당되는 삼로. 삼로가 이제 것으로 불렸던 거는 동해와 옥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독자적인 연호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 바로 신라죠. 신라 법흥왕 때 최초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4번에 신지읍차, 소도, 이 세 가지 표현, 삼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지라고 하는 건 대군장을 뜻하고, 읍차는 소군장을 뜻합니다. 또한 소도는 신성지역, 이 소도에 대한 걸 조금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소도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도 잡을 수 없는 신성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제사장으로 천군,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배하던 곳이다. 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문제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삼성육부. 이것만 보셔도 되죠. 왜냐면 이러한 우리 한국사 역사 속에서 삼성육부는 발해밖에 없습니다.
이성육부가 고려죠. 삼성육부만 보셔도 충분하고 이것만 캐치해도 발해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답을 골라보면은 4번이 됩니다. 세부적으로만 조금 얘기 드리면 이인안이라는 연호는 이대왕이었던 무왕이 썼던 연호가 되고요. 대흥이라는 것은 3대 왕인 문왕이 썼던 연호가 됩니다. 연호를 조금 구분해서 각 왕별로 기억하시는 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이 군무원 지역인재 난이도를 제가 살펴본 결과 성인 공무원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지역인재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도 지역인재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문항수도 많고 난이도가 살짝은 더 이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때나 이럴 때 난이도가 좀 높여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기억해 놓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를 보면 1번은 신라 중에도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구서당 10정이 완성이 된다. 이 점도 좀 기억해 주시고 2번도 역시 신라가 되고요. 3번의 칠지도는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해설 방송 들을 때 또한 자신이 푼 문제를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드실 때 중요한 점은 너무 방대한 내용은 담지 마세요. 문제에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만 체크해 놓고 그것만 가져가는 게 가장 최적화된 오답 노트고 가장 최적화된 문제 풀이의 해설 방식입니다. 이런 거라고 해서 발해에 대한 전체 내용을 써서 다시 공부한다? 전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모르는 내용만, 자신이 알고 가야 될 내용만 문제에서 포인트 잡아서 가져가는 것.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다음에도 문제에 등장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뭐 중국에 넣고 조선에만 있다. 근데 여기에 힌트가 두 번째 나오죠. 국정 최고 통치기관이다. 그러면 의정부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건 비변사가 중심이 돼서 이거는 형식적인 기능만, 즉 있으나 마나하게 해줬다. 이거는 기억에 해당되는 건 의정부가 되고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른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사라고 하는 관청 기억해 두셔야겠죠. 3사라고 하는 관청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3사라 부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체크해드리면 3사라고 고려시대에도 있죠. 근데 이 고려시대 3사는 회계기구일 뿐입니다. 회계관청.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3개를 합쳐서 3사라 부르고 고려시대에는 3사라는 하나의 관청이 있고 그걸 회계만 다루던 회계에 관련된 관청이다. 정도만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성인 공무원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해당되는 거는 의금부입니다. 자, 이게 비슷해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번은 의, 금, 부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은 정이품관청이 아닙니다. 일단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일품에 해당이 되는 거고 4번의 의도는 고려시대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 정이품 이상의 관직, 이거 하나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중서문화성의 이제 재신이라고 해서 정이품직인 재신들이 있었던 곳이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입니다. 그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선지였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4번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는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여수장
우중문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은 보내다. 수장은 수나라 장군. 우중문은 사람 이름이고요. 우중문은 사람 이름이고 즉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라는 뜻이 됩니다. 여수장 우중문시고 보낸 사람은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시를 작성한 사람은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대첩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크게 물리쳤던. 그래서 정답은 자, 요거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정방이 대총관, 김인문이 부총관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1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때가 아니고 삼국 통일 과정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소정방이 대총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은 신라와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관련이 없고요. 3번은 연개서문의 강경책은 당나라 쪽으로 향해지죠. 자, 연개서문이 관련된 거는 당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개서문은 전혀 수나라와 관련 없다라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연개서문이 강경책을 썼던 나라, 그래서 전쟁이 있었던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수나라가 아니니까 이거는 수나라와 관련된 거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게 이 지역인재 문제가 또 특징이 이런 거에 원래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줍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밑줄을 안 그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를 제가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문제를 잘 보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져 있다면 여기에 크게 X를 쳐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걸 인식하기가 좀 쉬우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보면 토황소경문, 이거는 사산비문이죠. 사산비문이라고 해서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썼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즉, 이 인물은 최치원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한계를 지었던 인물은 통일신라 중대 신문왕 때 활약했던 설총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한계는 신문왕 때 설총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최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활약했던 인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4번은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인공무원 쪽에서도 진짜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7급 성인공무원 시험에서조차도 잘 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지를 냈는데 요거 오늘부로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토항소경문 그리고 제왕연대력이나 개원필경 이 세 가지는 꼭 필수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설총이라는 인물로는 필수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쌍성이라는 글자에 포인트 잡으시죠. 쌍성.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수복하였다. 공민왕에 해당이 되죠. 쌍성총관부는 원나라, 즉 몽골이 고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장악을 하고 그 장악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쌍성총관부가 됩니다.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것은 공민왕이고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세운 걸로 유명하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왕은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충렬왕 때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위화도 회군은 우왕 때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은 와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왕으로 올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일어난 시점 자체는 우왕입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왕 때 아닌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으키고 와서 우왕을 폐위시켰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이 일어난 당시의 왕은 우왕이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4번도 화통도감도 우왕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암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화통도감은 하약을 만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최무선이라는 인물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화포, 뻥뻥 이제 때리는 대포 같은 화포를 처음 개발한 건데, 자, 화포. 우리가 이제 화포를 폭죽이라고 좀 상상을 해보시고, 폭죽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죠? 봤을 때, 우와, 우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왕. 폭죽 터지는 거 보고 우왕, 우왕 이렇게 감탄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주면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통동암은 우왕이라는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김종직이란 인물, 그리고 조이제문이란 인물을 필수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에 해당되는 윤원영과 윤임. 자, 가에 해당되는 사건은 우리가 사화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가는 첫 번째 사화였던 무오사화, 나는 네 번째 사화였던 을사사화가 됩니다. 무, 갑, 기, 을.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순으로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찾으시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조광조가 이제 권력을 키우고 개혁 정치를 하다가 훈구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가 되죠. 그러니까 기묘사화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고, 가 같은 경우는 연산군, 2번 같은 경우는 조선의 왕은 중종입니다. 중종. 중종에 대한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은 경국대전 완성이니까 황종. 3번에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이루어졌을 당시는 선조. 4번도 선조가 되겠습니다. 각 왕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는 왕별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고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라는 포인트가 등장하고요. 마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김주열이라는 인물이죠. 자,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신 사건은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독재 정치가 끝나던 그런 당시인데 가장 적절한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19 혁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4.13 호원 조치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4.13 호원 조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독재 정치가 끝나던 시점에 있었던 거고요. 일본의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고 4번의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시위는 6.3 시위라고 합니다. 6.3 시위. 이 6.3 시위 역시도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즉 1번과 4번은 박정희, 2번은 전두환인데 자 그러면 3번에 이 표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야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자리를 스스로 내려온 걸 하야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온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어, 보면 이제 6월 민주항쟁,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6월 민주항쟁도 뭐 전두환의 독재 정치가 끝난 시점이긴 하나 전두환은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임기를 전부 다 마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야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요.
4.19 혁명으로 대통령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떠난 사람, 즉 하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대통령은 이승만 뿐입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따로 얘기하면 이제 탄핵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내려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도 하야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세도 정권 시기에는 이건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좀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설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면 부정행위 부패와도 심각하였다. 부세 세금 제도로서의 운영에 큰 혼란. 이거는 이겁니다. 즉 삼정의 문란을 뜻합니다. 가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4번은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일단 정답이 이게 3번인데 왜 제가 헷갈렸을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1번의 백골증포, 2번의 족증은 세도정치 시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던 사건으로 이것 때문에 균역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백골징포 족증은 군과 관련된 세금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조 때 있었던 균역법은 자, 영조 균역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백골증포나 족증은 밑에 보이시는 군정에 해당이 됩니다. 즉 삼정의 문란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고 왜 답이 3번이냐면 자, 세도정치 시기에는 언제죠? 세도정치는 순조부터 활종 때까지입니다. 근데 균역법은 언제죠? 영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거는 세도정치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세도정치의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균역법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즉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균역법 자체가 세도정치 이전의 왕이었던 영조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세도정치에 딱 점을 찍고 설명하는 저런 세금의 문란이 균역법 제정의 배경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도정치가 영조보다 뒤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세도 정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징. 자, 그가 아들의 왕이 올렸는데 그 왕이 고종이래요. 자, 고종의 아버지란 얘기죠, 결국.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고 정답은 2번이죠.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서 1번에서 얘기하는 신유 사옥은 그 신유 박해를 뜻합니다. 조선왕 순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3번의 홍경래의 난도 순조 때 발생한 사건이고 4번의 수원 화성을 건설한 건 정조에 해당이 되죠. 즉 한마디로 고종 때 있었던 일이고 고종의 아버지를 부르는 일이니까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조심해 주셔야 될 거 이런 표현이 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영조와 관련돼서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자, 대폭이란 얘기는 대부분의 이제 안 좋은 서원을 좀 정리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흥선대원군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47개만 남기고 정리하였다. 47개만 남기고 정리하였다라는 표현은 흥선대원군에게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조 역시도 탕평정치를 주도하면서 서원을 많이 정리했던 왕이기 때문에 영조 쪽에서도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국사 문제 함정만 잘 파악하고 다음 문제 대비해도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2번 문제는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 3차, 니은에 해당되는 건 거란 1차. 자, 여진정벌은 거란 완전 다음이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큰 흐름은 이겁니다. 고려의 대외항쟁 순서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순서죠. 즉 한마디로 니은과 기억이 전부 다 거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진과 관련된 사건보다는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되고 어, 강감찬의 기지대첩은 거란 3차, 서희의 외교담판은 거란 2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란 1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니은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과 관련돼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보충 설명은 댓글 쪽에다가 해당 문항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께 따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포인트가 나오죠. 최승로가 시무 28조. 고려의 성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짐은 왕이 임금이 본인을 뜻할 때 짐이란 표현을 쓰는데 힌트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종에 해당이 되고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최승로가 12목 설치를 건의해서 12목이 설치가 되죠. 성종 때 일이고요. 1번 광종, 2번 경종, 3번 정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자, 1번이 4대 왕인 광종,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5대 왕인 경종에 해당이 되고, 3번이 3대 왕인 정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대 왕에 해당되는 성종. 자, 이런 거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밑에다가 쭉 잡고, 순서. 즉, 한마디로 3, 1, 2, 4. 이걸 하라는 이유는 흐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즉,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체크하고, 이 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흐름 잡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한국사는 최적화돼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공부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해서 좀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정답 쉽죠? 1번입니다. 자, 과거제의 실시는 광종, 광덕준풍도 광종. 자, 광덕준풍은 광덕의 광, 준풍의 준, 광준. 연호 광준, 광종.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국자검과 향교 설립, 성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순서 잡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죠. 자, 15번.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왔다라고 하면 동학으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봉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고부군수 조병갑에 해당되는 사건은 고부밀란입니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은 우리가 고부밀란, 고부봉기라고 하는 고부봉기. 1차 동학, 2차 동학봉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동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답이 동학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봉기 자체를 동학으로 좀 표현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홍범 14조는 가보 2차 개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봉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일본과 싸웠죠. 이제 그 동학의 성격에 반외세적이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텐데, 일본을 경복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2차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동학과는 3번은 맞지 않는 설명이고, 4번에 유계춘이라는 인물은 진주밀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주밀란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진주밀란이 임술농민봉기로 확산이 되죠. 왕은 철종 때 있었던 거고요. 4번에 해당되는 유계춘이라는 인물, 진주밀란이 임술농민봉기로 확장됐을 때와 관련된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같은 경우는 전봉준이란 인물이 지도자로 등장을 하죠.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입니다. 요것도 잠깐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동학의 지도자는 3명.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초반에 동학농민봉기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고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독서상품 통일신라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이거는 통일신라 원성왕이니까 발해와 관련된 거랑 관련이 없죠. 1번은 아니고 간은 아니고 오경 15부 62주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맞고 다도 맞고 라는 신라시대 이 진표는 신라시대의 스님인데 얘 외우지 마세요. 일단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해서 오늘 이후에는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4번은 일단 신라 쪽이니까 외우지 마시고 니은과 디귿 정답을 3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군무원의 난이도상 왕과 관련된 거는 좀 점 찍어서 외워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나에 해당되는 건 역시 발해의 선왕, 최고전성기 10대 선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올 때 무왕, 문왕, 선왕 내용을 구분하는 게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건 낮은데 높은 건 좀 높게 적절하게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군무원 지역인재 자체가. 그래서 나를 발해, 선왕, 선왕이라는 왕으로 같이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에 해당되는 건 환상이라는 표현은 뭐 일단 문왕의 딸이었던 정혜공주 묘비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아버지를 황상이라고 해서 황제로 칭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도 발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포인트 좌우협력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생긴 간은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신민회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신간회에 해당이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자,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0만세 운동 때, 나 여기 사이에 하나만 더 넣죠. 이거는 좀 필수적인 내용들인데, 60만세 운동 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정우회가
민족주의 세력에게 우리 힘을 합쳐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나중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이걸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네 가지가 순서 문제로 굉장히 베스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경, 전개, 결과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60만세 운동, 정우회 선언, 신간의 창립,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지원. 이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거는 두 가지죠. 이제 여기서 요거를 조금 이거에 대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 정부 수립 과정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오죠. 요것만 보고 오답 챙기란 얘기예요. 좌우협력?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잖아. 오답 체크하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연도 1927년은 아직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오던 시점이 아니죠. 1번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의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 1907년에 만들어졌다가 1911년도에 해산된 조직입니다. 신민회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정답 아니고요. 경주의 오산학교 역시도 3번과 같은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신민회와 신간회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왔지? 라고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암기 팁. 둘 다 민간인들이 만든 거죠. 민간 조직입니다. 자, 이걸 왜 암기 팁이라고 할까요? 신민회, 신간회잖아요. 민간 조직. 요거, 이렇게. 신민회, 신간회는 민간 조직이야. 먼저 나온 게 신민회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는데 좋은 암기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강산 해동관광 개성공단 건설 합의, 경의선 복구사업 합의, DJ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설명이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주영 소대 방북. 자, 2번은 노태우 전 대통령, 3번도 노태우 전 대통령, 4번은 착공, 개성공단을 짓기 시작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자,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개성공단 합의와 기공식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착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공식은 공사하겠다고 알리는 거고 착공식은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그리고 개성공단 완성 및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단어 선택에 단어를 볼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내용까지도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시기상 문재인 대통령도 시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점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들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 통일정책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해로 관광,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즉 6.15 선언입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금강산을 관광을 갔네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를 타고 관광을 갔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대통령이랑 그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갔겠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해로 관광이 먼저입니다. 해로 관광이 98년도고 정상회담은 그 2년 뒤인 2000년이에요. 이거 진짜 시험에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해로 관광이 먼저 있었다. 꼭 필수로 기억하세요. 이거 언제고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해로 관광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요거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자, 불교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하나 빠졌죠?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치. 소수리망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진대법 실시는 고국 천왕, 서안평 점령은 이거는 미천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안평 공격이라고 표현 나오면 태조왕이 될 수 있는데 점령이라는 표현은 낙랑군 대방군을 내쫓으면서 그 거점이 되는 서안평까지 점령을 한 거기 때문에 미천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성을 점령한 것은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기로왕까지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암기 팁. 자, 이거는 소슬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슬망. 소슬망은 불교, 수용, 태학, 설치, 율령, 반포입니다. 이게 왜 암기 팁이냐? 자,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는 소슬망. 불태우면 안 된다. 불태율. 불태우면 안 된다. 불태율. 불교, 태학, 율령, 반포.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유치한데, 유치한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유치해서 기억에 잘 남는 게 암기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과 관련된 내용이고, 태종 때 만든 농서는 농사직설. 하나가 1번만 정답이네요. 자,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농상지변은 고려시대에 해당됩니다. 답이 될 수 없고, 농가 집성이 2번에 해당되는 효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금양잡록이 3번 디귿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섞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농상지표 자체가 그 고려시대 때 중국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농사책이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서 들여온 책이다. 기억해 주시고 정답 1번.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삼강이 메뉴에 있다. 가장 큰 법이다. 이 책, 삼강과 관련된 책 기억하세요. 하나 있죠. 삼강 행실도. 이 책이 편찬된 게 어느 때죠? 세종대왕님 때죠. 삼강 행실도. 포인트 잡으시고 정답 세종대왕님 거 찾으면 되겠죠? 세종대왕님 거 찾으면 정답은 4번. 이거는 개해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 개해약조라고 해서 삼포에 대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던 세종대왕님의 일본과 맺었던 약조 중에 하나 개해약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자,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고구려랑 이제 고려인데 이제 북방민족 침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말하는 북방민족은 여진족이나 거란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일본은 고려시대 천리장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려 초창기 덕종 때 얘기죠. 덕종부터 정종까지 이런 시기에 관련된 거고 2번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3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기보마. 자, 별무반은 여진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고려시대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올해 플레이한 이제 치룬 많은 공무원 시험 중에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포인트는 뭐 제국이라는 표현, 우리나라가 제국이라는 표현했어?
근데 법이 있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제국을 표방했던 거는 다례가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전해지는 책이 없죠. 그러면 또 하나가 뭐 있죠? 고종황제, 대한제국입니다.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전제 정치도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정치를 얘기합니다. 즉, 가는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과 관련된 것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가장 적절한 것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신청. 자,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선포가 되죠. 군국기무처가 있었던 1차 갑오개혁은 1894년입니다. 관련 없죠?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이고 1894년부터 95년경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제국 1897년이니까 당연히 대한제국과 관련 없죠? 4번에 동도서기론. 이거는 동도서기론이라는 것 자체가 80년대에 나온 개화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80년대 당연히 대한제국 전이죠.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대한제국이 1897년인데 그 전에 왕도 고종이고 이후에도 고종 황제로 불리잖아요.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암기 팁 하나만 또 드릴게요. 자, 대한제국. 이게 좀 이것도 약간 뭐 어거지로처럼 들렸는데 제국을 좀 강하게 발음하면 제국하면 좀 발음을 얘기하면 칠구를 반대로 하면 구칠. 이거는 기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얘기해드리면 여기 지금 선지에 나오는 대한국국제 이게 대한국국 99년도입니다. 대한국국제 대한국국 99 대한국국제는 1899년에 만들어진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년도라는 거 머릿속에 박혀지시죠? 나머지도 연도를 조금 캐치하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국사 공부는 연도를 캐치하는 건 좋은 공부법이 절대 아닙니다. 연대별로 큰 사건의 흐름을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자연스럽게 공부하다가 외워지는 연도를 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연도만 주구장창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닙니다.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예.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1907년. 이건 좀 암기 팁이 있어요. 국채, 기억 치읓, 1907, 07, 07, 기억 치읓. 기억 치읓으로 연결되죠. 07년도 국채보상운동. 기억 치읓. 자, 이렇게 유치한 게 기억에 남는다. 기억해 주시고. 자, 독립협회는 이게 1907년이면 독립협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896년부터 1898년 2년간 활동하고 해산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처음이 된 거고 보한에는 1904년입니다. 자, 황무지가 뭐예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거기 개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사해야 되잖아요. 공사.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공사해야 한다. 보안의 황무지 공사. 그래서 1904년. 이렇게 외워주시면 기억이 나기 쉬우실 거예요. 순서를 그러면 맞춰보죠. 니은, 디귿, 기억.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포인트가 띡 하고 나옵니다. 정사암. 백제죠. 백제와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옳은 것 고르는 거고 2번이 되겠습니다. 소수리망 고구려, 태조왕 고구려, 거풍왕은 신라죠. 자, 항상 또 제가 얘기 드리면 한국사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시간 내에 풀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출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포인트만 잘 잡으면 시간 내에 무조건 풀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절대 한국사는 국어 시험이 아니에요. 포인트를 잡으면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뒤에 읽을 필요 없어요. 전체 문장을 이해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 국어 시험이 아닙니다. 포인트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 2번 백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문제네요. 25번. 자, 빈칸에 해당되는 나라. 자, 여기 보면 베델, 양기탁과 함께 만든 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조금, 세 가지? 요건 좀 기억해 가시면 좋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고종 황제의 친서를 게재했고, 신치호의 독사신론을 연재해준 신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해줬던 신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델은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못 건드렸어요. 왜? 일본은 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서로에 대한 국제적인 이권을 인정해주기로 동맹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사장으로 있는 신문사를 탄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방패막이가 되어줬고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이 대한매일 신보는 신민의 아까 얘기했던 신민회와 관련이 있었던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활동이 가능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신문사에 대해서만 체크해 보면 한성순보는 요거는 조금 적어 드릴게요. 한성순보 포인트만 10일 hun남문 최초신문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좀 가져가시고 제국신문은 순한글 부녀자 중심 이종일이라는 분이 만든 신문사다.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만들어서 영문판도 존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좀 알리려고. 또 하나 일제강점기 임시정부가 만든 신문도 독립신문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올해 처음 있었던 지역인재 군무원에 대한 한국사 해설입니다. 총평을 이제 해설 다 끝나고 제가 들으면 지역인재라는 타이틀 치고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즘 공무원 시험이 성인 공무원들도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비하면 난이도가 성인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난이도였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문제가 25문제잖아요. 다른 공무원은 20문제입니다. 그리고 구급공무원 지역인재도 20문제입니다. 근데 군무원은 25문제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공부할 게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국사 틀에서 이제 다 공부하면 100문제가 나와도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25문제니까 뭐 5문제 더 푸니까 조금 더 시간 걸리고 조금 더 머리는 아프겠죠. 이렇게 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 있었던
모든 공무원과 관련된 시험에 대한 해설을 오늘부터 하루 한 개씩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설. 제가 이제 해설은 제 역사다. 이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했었다가 이제 해설 영상을 조금 띄엄띄엄 올리긴 했었는데 해설은 임팩트 있고 짧고 간결하면서 기억에 남게. 해설은 역시 제 역사 팁이다. 자, 요청하셨던 분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제가 이제 한국사 교재 강의, 한국사 시험 해설 강의 중심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이런 거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